하나자산운용의 하나그린이어로 펀드 책임운용역 은기환 펀드 매니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 이런 스튜디오 참 네. 아늑하고 좋습니다. 아늑한가요? 네. 마음에 드신다면 다행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펀드 매니저님을 좀 뵙고 싶었던 게 정말요? 네, 그 팀장님께서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이제 올리시기도 하고 우리 펀드 매니저님 소개한 내용을 제가 봤는데 찌르면 초록피가 나오실 네. 거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끔씩 좀 저렇게 나오는 싶긴 한데. 아니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애널리스트 와서 여러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세미나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아니 이 친구는 되게 재밌는 게 제가 무슨 얘기만 하면 형 그래서 기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군요. 이러는 모든 거야. 것이 기후와 환경으로. 아니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해도 기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형. 계속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야, 근데 그거 말고도 다른 것도 있어. 자꾸 그러면 네. 아니 기후 때문에 그러는 거야. 계속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는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얘기를 네. 했는데 오늘 좀 소개를 꼭 해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최근에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금리도 안정화되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쪽 분야에 대해서 작년에 굉장히 핫했잖아요. 그리고 사실 지난 한 두 달 동안 싸늘하게 식었거든요, 또. 근데 지금은 좀 한번 관심을 가져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도 그렇고 타이밍으로도 그렇고 지금 시장의 분위기도 그렇고 한번 소개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초대했습니다. 네. 네. 앞서 이제 일부에서 우리 팀장님이 어느 정도 이야기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첨언하실 것도 있을 것 예, 같고 뭐 더해서 네. 이제 이어서 조금 더 얘기를 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초록빛뿐만이 아니라 또 초록 옷을 입고 오셔서 예, 초록옷. 네. 제가 이거 어디서 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네. 어디서 사셨죠? 이거요? 네. 이거 그 뭔가- 당근마켓. 당근마켓에서 중고야. 예. 이것도 결국 기후 변화와 그렇죠. 큰 맥락 맞습니다. 안에서 통하는 겁니까? 예, 그 중고 거래를 많이 하는 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되고요. 뭐 오늘 그 얘기를 많이 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 뭐 최근에 연구나 이렇게 보도된 거 조사된 거 보면 미국에서 특히 어린 친구들이 중고 거래를 더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기후나 ESG 이런 관점에서. 사실 저도 많이 이제 이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중고 거래를 그렇죠. 예, 이야기는 요새 많이 이제 하죠. 다음에 본격적으로 하고 일단은 저희 기후 위기라든지 이게 네. 또 경제와 그 주식이나 어떤 투자와는 또 어떻게 맥락이 연결되는지 네. 준비하신 내용 조금씩 이제 풀어가 그렇죠. 보도록 할게요. 네. 마이크 가까이. 네. 죄송합니다. 목소리를 더 크게 했어야 되나?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마이크 위치가 이제 충분히 됐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사실 좀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아까 이제 기후 얘기 조금 해주셨잖아요. 네. 1도, 1.5도, 2도 이 숫자들이 이제 좀 핵심이 되는 숫자들이고 네. 이 1도, 1.5도, 2도는 산업혁명 이전 대비 얼마큼 평균 기온이 상승했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일단 이 얘기를 시작하다 보면 사람들이 거의 필연적으로 1도 그게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낮과 밤의 차이도 이렇게 많이 맞아. 나고 그다음에 뭐 봄, 여름 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일교차도 심할 때도 있고 그리고 뭐 북극 근처에도 사람이 살고 30도 적도 이렇게 온도 더운 지역도 사니까 작년 여름엔 시원한데 올해는 너무 더워. 맞아요.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제 있고. 우리가 그 변화를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제 제가 그 이호수 아카데미 나가서 그 얘기를 했었죠. 체온에 비유하면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얼마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치 우리 인간 온도가 체온이 36.5도에서 사실 1도만 올라가도 37.5도. 그럼 굉장히 위험해지죠. 약간 이제 그런 정도의 심각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약간 과학적으로는 지금 이 설명하려는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 이게 북반구 여름 평균 기온의 변화고 그 가운데가 숫자 0이잖아요. 이게 이제 그 평균치와 같았던 해의 그 그래프를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정규 분포로 왼쪽 상단 보시면 1951년부터 1980년대에 그 여름의 기온 분포가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기 잘 보시면 이제 그 플러스 3도 이상인 평균적으로 그 비중이 0.1%밖에 없잖아요. 예, 이게 지금 지구 평균 기온 그 북반구 평균 기온이었는데 이 당시에 쭉 해서 맨 오른쪽 그 아래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게 최근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기온이 이게 1도가 오른 겁니다. 말하자면. 보니까 평균이 약 1도 옮겨졌잖아요. 우측으로. 그랬을 때
보면 이 종 모양의 전기 분포가 오른쪽으로 확 더 많아진 비중을 산이 보실 수가 옆으로 있죠. 밀어졌네. 예, 사실 이게 특징이 넓어지면서 어. 오른쪽으로 이동한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추운 것도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맞아요. 지구 온난화 뭐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게 그때 설명도 해주셨다시피 북극의 온도랑 그 적도 부근의 온도 차이가 좁혀지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현상이거든요. 뭐 어쨌거나 이제 그걸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단지 1도가 올랐는데 평균 기온이 그 0.1%라고 하는 극단적인 기후. 예를 들어 100년에 한 번 있을 거다 뭐 이런 일들이 오른쪽 보면 14.5%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배 이상 증가한 거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100년에 한 번 있을 만한 일이 매년 벌어지는 거고. 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1도 올랐을 때의 결과고 이게 평균 기온이 1.5도, 2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저기 이제 더 이동을 하고 그럼 저 빈도수가 더 높아지고 심지어는 이제 평균 사실 예전에는 이제 3도 올라가는 것만 해도 0.1%였는데 이거 보면은 5도, 6도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심각한 거다. 그러니까 이걸 일단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네. 과학 시간 같네. 뭐 그렇죠. 기후가 나오니까. 과학이라서 네. 그러니까요. 예, 일단 그리고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그냥 딱 보고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뭔가 약간 그 어떤 특이한 부분이 보이지 않나요? 이 그래프에서? 글쎄요. 저희가 알아채야 할 일단 오른쪽 힌트를 좀- 맨 예, 끝에 그렇죠. 쪽에 맨 끝에 쪽에 그렇죠. 맨 오른쪽 끝에가 뭐가 평평하고 그 앞에는 막 왔다 갔다 변동이 변동이 하는데. 크다가 예. 어. 이게 앞서 이제 1부 때 어. 그 우리 효석이 형께서 보여주었던 그 80만 년 동안의 변동에 그 잘라내서 10만 년 이후 그러니까 최근 10만 10만 년 동안. 년이에요. 아. 예. 이제 이게 그러니까 80만 년이면 이제 호모사피엔스가 없었던 시기 막 그때도 섞여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딱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구석기와 신석기가 들어가 있는 시대인데 오. 뭐 약간의 질문을 제가 한번 던져보면 언제부터 신석기였을까? 이 그래프만 보고. 그거 어떻게 알지? 알 이게- 수 있나 봐요. 아니 그래? 아까 약간 아, 이제 저거? 세셨잖아요. 저거 맨 그 오른쪽? 오른쪽 그렇죠. 아 그게 그거야? 네, 아. 그 오른쪽이 굉장히 안정적인 기후 때 이거 보이시죠? 어. 그러니까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안정적인 농사가 가능해진 겁니다. 기후로 인해서. 만약에 그래요? 이런 기후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면 우린 지금도 만약 지금 뭐 10만 년, 왔다 갔다 8만 년 했다면. 이런 기후였으면 우리 아직도 뭐 만나지도 못하고 막 야수 피해서 지금 밤인데 이제 동굴에 있고 이랬을 거예요. 예, 이랬을 텐데 네. 어쨌거나 실제로 지구 기온은 어떻게 우연의 우연을 거쳐서 자연적으로 저 안정적인 기후 때 굉장히 그 기온의 변화가 났죠. 네, 이렇게 되고 사실 이것도 가서 보면은 이건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다른 채널에서 보실 수 있을 텐데 이것도 변동이 있잖아요. 그게 막 낮았을 때 뭐 흑사병이 돈다던가 뭐 정권이 막 교체된다거나 그 역사적으로도 그 약간의 기후 변화로도 그런 변화들이 있다는 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봤을 때 이 신석기 이후의 인류 문명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특수한 기후대에서 어떻게 보면 이례적인 기후대에서 가능했다라고 볼 그걸 수가 설명해 있고요. 주신 거고. 아, 예.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지금 중요하다.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지키지 못하면 기후가 사실 이렇게 옛날로 돌아가거나 또는 지금 걱정하는 기후가 이제 완전히 올라가는 기후대로 가버리면은 진짜 우리 문명이 위태해질 수 있다는 걸 좀 볼 수가 있고 이게 굉장히 소중하다. 이례적인 안정기다. 좋을 땐 줄 알아. 네, 좋을 땐 이런 줄 거잖아. 알아랍니다. 좋을 땐 줄 알아라. 그걸 조금 이렇게 시각적으로 한번 더 아, 이건 또 뭐야? 네. 이거 준비했습니다. 오늘. 확실히 과학 시간 같은데. 이건 뭐해? 경제랑 잘 설명해 합쳐지겠죠, 줘봐요. 예, 이따가? 예. 네. 아, 이게 지금, 이거랑 저기 지금 보시다가 너무 어렵다고 해서 나가실 수도 있으니까 지금 그러게요. 잘 제발. 쉽게 설명해 줘요.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맞아요? 네. 갑자기 너무 어려지면 이거 패스를 해야 되나? 아니 얼른 해. 아니, 아니. 예, 필요한 자, 이거 내용이니까. 설명 제가 잘 네. 해보겠습니다. 그 이 차트랑 거의 같은 겁니다. 아. 여기 보면 구석기 시대 때 막 이렇게 진폭으로 좀 낮은 온도로 이게 이제 빙하기랑 간빙기 왔다 갔다 한 거거든요. 네네. 빙하기 간빙기. 그게 지금 그림에서는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데 맨 위에 이제 잠깐만 이게 맨 위쪽에 있는. 포인터. 네, 이 부분. 어. 이게 이제 간빙기랑 그 빙하기를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지구가 하는 그렇죠. 걸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어. 이게 타임이니까 시간이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제 지구가 지금은 이제 여기 아까 말한 그 안정적인 기후대. 어. 지금 이 안정적인 기후대인데 이렇게 그림 보시면 이게 굉장히 불안해 보이지 않나요?
어떻게 잘못하면 여기로 가버릴 수도 있고 여기로 가버릴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지구는 아마 한 뭐 대충 이 정도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대로 가면 여기로 훅 해가지고 여기로 뚝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이는 이유가 여기가 이제 찜통 계곡이라고 한번 여기에 빠져들면 이제는 다시 여기로 올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그때 우리 방송에 얘기했던 특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게 다시 말하면 약 2도 정도 되는 어떤 지점에 있을 거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고 이게 네. 약간 미끄럼틀에서 내려오는 거 생각해 보면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쪽으로 내려와 버리면 뿡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 빠져 이제 여기 온도가 지금 뭐 그림으로 뜨거워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들어온 지구가 이쪽으로 이제 가기는 우리 여기로 못 와야 올라가는 되는데 거지. 엄청 어려워. 그러니까 지금은 대충 여기라고 치면은 잘 엄청 노력해서 탄소 배출 줄이고 해서 이렇게 올 가능성이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지금은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충분히. 네. 지금 가능한데 매우 열심히 해야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네. 여기 이해했습니다. 들어가면 안 되고 네, 잘 이해했습니다, 선생님. 아마 이게 특이점이 되는 것 같아요. 이 특이점 오지 않게 해야 되고 이제 그 특이점을 만드는 게 포지티브 피드백 루프라고 하는 아까 이제 몇 개 설명해 주셨던 영구 동토층에서 메탄가스가 그 갑자기 다 나오게 되는 정도 이게 시작되면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인간의 온실가스 배출을 빠르게 좀 줄여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방금 조금 전에 본 거를 그냥 이제 그림으로 이게 기온의 색깔로 표현한 건데 여기 보면 이제 엄청 온도 이건 살 수 없어 지구가 되는 거고 우리는 여기에서 여기로 쏙 가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네. 네, 우리 모두 화이팅 한번 여기 우리 화이팅 모두 할까요? 네, 화이팅. 예. 지금 그 댓글 창에서 너무 좀 우울하다 이런 반응들이 많은데 우울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울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울하지 화이팅 하려고 마세요. 하는 거야 지금. 네, 그쵸, 여러분 그쵸. 한번 크게 인터스텔라로 화성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화성 가는 게 지구에서 아니고 살려고 하는 거야 잘 지금. 살아보려고. 그러니까 이게 네. 제가 뭐 거짓을 얘기할 수가 없어서 그렇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너무 우울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이게 잠깐만요. 그때 이제 그 인간이 이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가 그럼 아까 1.5도가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 1.5도를 배출을 할 수 있는 그 온실가스 수치가 IPCC 그 보고서에서 계산됐던 게 4,200억 톤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좀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다 배출되고 여기서 이제 이 사이트 들어와서 보시면 지금 우리 얼마 남았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5도 시나리오를 하려면 약 2,800억 톤이 지금 배출 가능한 온실가스고 지금 이제 1초에 1,300톤이 지금 배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환산하면 아마 1년에 한 500억 톤 될까요? 제가 계산을 500억 이렇게는 톤? 안 해봤는데 대충 1년에 4,500톤씩 지금 우리가 계속 배출하고 있고 그래서 남은 게 지금 2,800억 톤이니까 뭐 이거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뭐 이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카운트다운 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뭐 그렇죠. 지금 1.5도고 이제 2도로 하면 좀 많긴 하죠. 많이 남았네. 예, 2도는 근데 2도가 위험하니까 여기를 그러니까 이것도 가기도 사실 좀 위험한 거고. 예, 그럼 여기 6년 8개월 남은 겁니다. 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확 와닿네요. 예, 예. 6년 8개월?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지금대로 그냥 가면. 예, 지금 2,800억 톤이니까 그러니까 1.5도 도달하는 2,800억 톤을 지금 6년 8개월 동안 네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계 곳곳에서 지금 네. 정부 차원에서도 막 움직이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린 뉴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탄소 중립 2050년 맞아요. 그게 다 여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 네. 1.5도 시나리오를 달성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제시한 목표가 2050년 넷 제로 탄소 중립. 그리고 2030년 이게 더 중요합니다. 2030년까지 아까 말씀하신 그 200억 톤 정도까지 빠르게 줄여야 되는 게 지금 10년 동안 엄청 지금 중요한 상황인 거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몇 가지 세계를 관통하는 뉴스 같은 게 생기면 어떤
투자뿐만이 아니라 어떤 경제나 여러 가지 사안에 있어서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네. 이건 약간 지구를 관통하는 이슈니까 사실 너무 중요한 네, 이슈예요.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을지 싶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그냥 네 중요한 거 맞습니다. 뭐 이걸 강조를 안 할 수가 없고 예. 준비한 게 많아서 준비한 게 많아서 그냥 빨리 스피드를 할게요. 좀 냅시다. 시간 네, 43분이네요. 기후금융 이야기도 이제 기후위기 이야기하면서 많이 나와서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기후금융이 또 뭐고 정부 그래요? 정책이랑은 또 네.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이런 것들. 아 예. 그럼 제가 준비한 거를 기후금융으로 바로 갈까요? 시간 때문에. 일단 먼저 준비한 거 제가 빨리 네, 좀 준비하신 정리하시고. 것도 예. 빠르게 속도를 하겠습니다. 내서 네, 해보고? 속도를 네, 내서 네.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 조금만 이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그 여기 보면 이제 IPCC 보고서에 있는 이 그래프인데 여기서 이제 과학자들의 특징이 정확히 계산할 수 있고 측정 가능한 것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그 1.5도라는 목표치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 뭐 영구 동토층에서 배출되는 거 이게 반영이 아예 안 돼 있어요. 여기서 강조되어 있는 게 인간이 유발한 온실 효과로만 계산했다는 점.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보수적인 수치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네. 이거를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사실 이제 여기서부터 본론인데 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네.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네. 첫 번째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뭔가 실천하는 것들. 예, 그 제가 아까 이거 옷을 중고거를 샀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급적 물건을 많이 소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그리고 지금 이 탄소 발자국 줄이기 방법 10개인데 제가 이거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 이 중에 사실 가장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쉽고 효과가 큰 거는 채식을 많이 하는 거.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채식하십니까? 고기 좋아하는. 그러니까 여기 정확히는 채식만 하라 고기 절대 먹지 마라기보다는 이야기하기로는 90% 육류 수비를 줄여야 된다라고 해요. 지금보다 90%를. 그러니까 아예 안 먹는다라기보다는 가끔씩은 먹을 수가 있고 뭐 저 혼자 뭐 채식 완벽히 하는 거 이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고기를 줄여나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줄여야 되는지를 알려면 어디서 배출되는지 알면 좀 알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게 보면은 25%가 전력 생산에서 나오는 것이고 24%가 농업, 토지 이용에 관한 것인데 여기가 이제 바로 채식과 관련돼 있는데 육류를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농산물은 우리가 고기한테 먹이는 그 사료용 들어가는 게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줄여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트랜스포테이션 이제 이동 이게 이제 우리가 요새 관심 많은 전기차. 사실 보면 전기차 다 하더라도 고기 계속 먹으면 줄어드는 게 보시면 14% 줄이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근데 고기에 관련된 게 24%죠. 그러니까 더 많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위에 있는 인더스트리 뭐 아더 에너지, 일렉트리시티 이 전기 이쪽은 사실상 우리가 직접 전력 소비하는 것도 이렇게 있는 거지만 대다수는 거의 공장에서 배출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물건을 우리가 덜 사고 조금이라도 이제 뭐 요새 아리백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그런 기업의 제품을 산다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은 소비할 때 좀 이런 걸 변화가 고려해서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렇죠.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짚어본 건데 그럼 기업이나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어떤 움직임들이 네네 있죠? 좋은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개인적으로 해서 줄일 수 있는 게 아까 그 탄소 발자국 10개 그 계산을 해보면 뭐 우리나라가 연간 배출하는 게 몇 억 톤 되잖아요. 가계에서 이런 변화를 줄일 수 있는 건 그 기여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핵심은 그 정치에서 이걸 응답을 해서 뭐 제도를 만들고 규제를 하고 또는 보조금 그 다음에 뭐 보조금을 지급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연구개발 투자를 세게 한다거나 이게 다 정치에서 응답을 해야 되는 거고 그쵸.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유럽은 이제 녹색당이 의회에 굉장히 많은 의석을 점유하고 있어요. 미국은 이번에 민주당이 굉장히 강력한 기후 공약부터 시작해서 정책이 나오고 있는 게 2017년부터 뭐 선라이즈 무브먼트라고 그 정치 기후 관련 청소년들 막 움직임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거를 샌더스 후보가 받고 또 샌더스가 바이든과 같이 연합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 이게 강력하게 정책으로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돌이켜보면 별로 그러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후위기 시대에 이 세 가지 중에 두 번째인 이 정치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이걸 빼뜨리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네. 걸 꼭 말씀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영상이 이제 여기 이제 메시지가 기후를 널리 이야기하는 게 그 시작이다라는 그 영상을 제가 그냥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갖고 왔는데 우리가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기후 이제 얘기를 여기서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과 기후 얘기를 나누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친구들이랑 밥 먹을 때 기후 얘기도 하고 뭐 채식도 얘기해보고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점점 공감대를 형성해서 정치로 변화를 이끌어가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거 중요하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경제로 넘어가는 건데 네.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가 투자할 때 재테크할 때 어떻게 하면 기후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거 그림 보시면 이게 사실 어제 3프로에서도 뭐 그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이거 다 망하는 거 아니냐. 탄소 배출이랑 경제랑 같이 가는데 그게 지금 이 그림입니다. 왼쪽이 지금 그냥 쭉쭉 같이 올라가고 있는 그 그림이잖아요. 네. 탄소 배출량과 이 GDP. GDP. 예, 아이고. 왼쪽 네, 그림은 점선이 탄소 예, 배출량. 탄소 배출량이고 이게 GDP입니다. 그동안 굉장히 빠르게 같이 올라왔는데 네. 여기로 가면 이제 1.5도 넘고 2도 가니까 이거는 이제 안 되고 그죠? 여기는 만약에 우리가 아무 노력 없이 아무 노력 없이 탄소 배출을 줄이면 경제도 같이 망하는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원할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쵸, 안 될 말이죠. 그쵸. 어제 이진우 기자가 저한테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이프로님이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미래는 이렇게 빠뜨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탄소 배출은 줄이고 그다음에 경제는 경제도? 유지하는 오. 이게 가장 중요하고 앞으로 경제나 뭐 기업이 훌륭한 기업이냐 어떤 경제가 튼튼하냐 뭐 달러가 강세냐 뭐 어떤 통화를 판단할 때도 어떤 나라가 기후위기 대응 잘하냐 이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기업도 이제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저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이거를 이제 가능하게 하는 것들이 말하자면 이제 재생에너지, 전기차 뭐 이러한 산업들이 커지고 그러한 산업들의 가치가 점점점 커지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탄소를 배출하는 많은 기업들의 가치는 쪼그라들고 네. 이거를 탄소 배출을 줄이는 기업들의 가치는 늘어나게 되면 이게 줄어드는 것보다 이게 늘어나는 게 크면 GDP는 결국은 커질 거다라는 네. 얘기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네. 우리가 화이팅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예, 화이팅. 그래서 너무 지금부터 비관할 필요는 없고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다 같이 하면 할 수 있다. 뭐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욕심이 과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그린스완 이야기인데 이거는 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다음에 또 이 오실 그린스완의 위주로? 주제는 금융에서 기후가 엄청 중요하다. 그 이야기였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파생된 게 이제 이게 기후와 관련된 위험을 크게 이제 피지컬 리스크, 물리적 위험, 네. 트랜지션 리스크, 전환 위험, 이행 위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두 개의 관계가 서로 반비례다라는 겁니다. 이제 전환을 빠르게 하면 나중에 어떤 그런 기후로부터의 최악의 상황에 대한 그 위험, 물리적 위험이 줄어들 수가 있고 대신에 전환을 빨리 하기 때문에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뭔가 위험, 예를 들 수 있는 건 이제 두산중공업, 석탄 발전한 두산중공업과 같은 게 예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빨리 하는 쪽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전환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 피지컬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이게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고, 모든 중앙은행들이 이 위험을 우리가 대처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이 트랜지션 리스크를 키울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빠르게 대응하라고 하는 거고, 중앙은행이 이쪽을 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융 안정성이 훼손되고, 이게 이제 그린스완의 내용이거든요, 보고서에.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효성이 형이 얘기했던 그 중앙은행이 결국에 기후위기 대응하는 게 선택지가 없다. 그러니까 금리나 어떤 중앙은행 정책이 당연히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게 이제 비유를 하자면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애를 키우는데 애가 올바른 길로 가야 돼. 근데 때려가지고 하면은 가지만 애가 아프고 상처가 나잖아. 네. 그거예요. 근데 안 때리고 좋은 말로 해가지고 가면 안 아프고 갈 수는 있지. 그러나 이게 잘못하다가 잘못된 길로 가버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해서라도 트랜지션 리스크 이걸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이게 트랜지션 리스크, 피지컬 리스크에서 마치 선택할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차트를 보면. 왜냐하면 여기 보면 시나리오별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거는
중앙은행이 돈 푼다고 사실 코로나19도 약간 그린스완 같은 성격이 있는데 맞아요. 돈 푼다고 해결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기후위기도 돈 푼다고 해결될 수 있는, 그러니까 나중에 진짜로 심각해지는 우리가 대처 불가능한, 통제 불가능한 위험이 오면 중앙은행으로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돈을 풀어서라도 빠르게 트랜지션 해야 되고 빠르게 재생에너지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런 쪽으로 중앙은행이 움직이는 게 사실 그게 중앙은행이 할 일입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저도 이렇게 중앙은행의 이런 정책이나 이런 걸 트래킹해 보면 이미 이쪽으로 마음이 굳은 것 같아요. 네, 유럽 특히나 연준의 태도가 작년에 바이든 당선되자마자 바뀌었어요. 진짜 신기하게 바뀌었어요. 11월 달에 딱 바뀌었어요. 미국, 유럽은 아마 이게 확실해질 거고 아마 우리나라도 결국 미국, 유럽 하면 따라갈 것 같긴 합니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잠깐 그 ESG 이야기이긴 한데 네. 이거를 또 얘기하면 시간이 ESG 그 핵심은 저희가 ESG는 근데 짚기는 부장님께서 짚어야 될 것 같긴 해요. 2부에서 시간을 충분히 쓰라고 그래요? 멘트를 조금 주셨습니다. 더 그러면 하겠습니다. 네. 그 ESG는 결국 우리가 현재 있는 시스템에 대한 반성이 사실 시작이거든요. 요새 이제 ESG 정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여러 곳에서.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저는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게 진짜, 왜냐면 이게 진짜 반성이 시작인데, 이 자본주의에 대한 반성이 시작인데 좀 그게 이해가 안 되고 그냥 뭔가 ESG가 하나의 테마로만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가져온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뭔가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해야 된다라는 얘기로 억지로 그냥 이게 뭔가 하는 느낌이다. 새로운 뭔가 새로운 테마, 새로운 산업 약간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해요. ESG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자원 배분하는 방식이 대부분 시장 자본주의에 의존하고 있고 부분적으로는 이제 민주주의 또는 정치에서 해결하고 있는데 그 시장에서 배분하고 있는 방식이 예를 들어 기업 기준에서 주주들만을 위해서 주로 이제 이윤국대화 이렇게 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지구가 힘들어졌고 그게 이죠. 그리고 주주 이외의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힘들어졌어. 그게 이제 S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 둘 문제가 점점점 심각해져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제가 여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 표시를 해놨는데 첫 번째가 지금 쭉 말씀드린 기후위기. 이거는 이제 정말 그 기온이 올라가면 이제 6차 대멸종이다. 이런 얘기까지가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 폐기물은 많은 분들이 요새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맞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문제는 우리가 먹는 어류나 이런 걸 통해서 결국에 우리 건강을 해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위험하고. 불평등은 거의 역사적으로 항상 불평등 심화됐을 때 그 시스템이 붕괴했었잖아요. 네. 지금 불평등 정도 심한 거 모두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주목받는 건 이제 가짜 뉴스. 예,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왜냐면 가짜 뉴스 때문에 이런 문제들의 해결도 더 어려워지는 경향이 굉장히 있고,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인권 이런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빅테크 규제가 여기서도 좀 비롯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종합적으로 이 지속 가능성 해치는 이유들인데, 그래서 이게 지금 이대로 가면은 망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대로 가지 말고 우리가 새로운 시스템을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의 이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이 기후위기를 만나서 ESG나 기후금융을 하는 것이 그 유일한 길이지 않나. 왜냐하면 극단적으로 이거 뒤집어 엎을 수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이걸 향해 가야 되는 게 일단 당장 정부도 이제 좀 더 촘촘하게 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갈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 규제에서 자유로운 ESG를 추구했던 기업들이 아마 혜택을 받을 그게, 것 같고. 예, 그 엄청 그렇죠. 중요한 포인트. 뒤에 또 나올 얘기인데 네. 정확하게. 그래서 ESG가 돈이 되냐 마냐. 승희님. 네, 감사합니다. 예. ESG가 돈이 되냐 마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네. 네. 근데 이제 결국에 저는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경로로 갈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탄소 배출 많이 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그 기업은 도태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정도의 변화가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그 정부 규제가 앞으로 나올 게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기업이 사전적으로 그 리스크 대비가 돼 있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미리 탄소 배출 적게 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투자할 때 엄청 유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곧
시작될 수 있습니다. 뭐 2, 3년 이내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은기원 매니저님 주제도 제가 듣기로는 투자로 지구를 지킬 수 있다 이거라고 들었는데 이대로 저희가 이런 걸 잘 읽고 투자를 하면 그게 가능할 수도 있겠어요, 정말. 예, 맞습니다. 이어가 볼게요. 예, 이어서 좀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어떤 별로 이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고 또 오늘 제목처럼 지구를 구할 수 있을지 그 얘기가 이제 중요한데 첫 번째는 그 재생에너지 인프라 이걸 엄청 많이 때려 지어야 되거든요. 네. 뭐 전기차 충전소도 엄청 많이 지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엄청난 자본이 동원되는 일이에요.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재생에너지 이 에너지의 특징은 변동비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태양과 그 바람은 공짜기 때문에 변동비가 뭐 아예 없진 않겠습니다만 기존의 에너지원보다 변동비가 없고 고정비가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투자 의존도가 크다는 얘기고 다시 말하면 그 금융이 초기에 돈을 왕창 줬다가 나중에 회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금융의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기도 합니다. 한번 쓸 때 쓰면 나중에 오랫동안 쓸 오랫동안 이게 이제 금융이 연금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도 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시간, 이 자본 시장을 그러니까 하나의 타임라인에서 처음에 돈이 많이 필요할 때가 있고 돈을 벌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조절해 주는 게 금융의 역할인데 그렇죠. 재생에너지가 딱 그런 성격에 부합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결국에 기후위기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세가 공식적으로 부과를 될 텐데 금융시장에서 재생에너지나 이런 탄소 배출 적게 하는 쪽에 투자를 하고 탄소 배출 많이 하는 곳에 투자를 안 함으로써 마치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탄소세 부과를 할 텐데 마치 내가 투자자로서 계속 재생에너지나 뭐 기후 관련된 투자를 더 많이 하고 탄소 배출하는 거 투자를 적게 하면 할수록 두 자산군의 밸류에이션 차이가 확 벌어질 거잖아요. 기업의 밸류에이션 차이가 벌어지고 또는 이제 채권 시장에서는 이게 이제 조달금리 차이로 벌어지고 하면 그 금리 차가 기업의 어떤 경제적 비용일 텐데 그 비용과 그 두 자산에서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계산해 보면 이게 마치 톤당 이산화탄소 비용 얼마 이렇게 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차트에 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골드만삭스 분석에서 제가 가져온 것인데요. 그 분석에 따르면 그 왼쪽 거는 이제 그 오프쇼어 오일이라고 해서 이제 해양에서 오일 플랜트 하는 뭐 여기에 대해서 내재된 탄소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톤당 약 $80 정도가 부과되고 있다라고 계산이 되고 있고 좀 자세히 보시면 이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점점점 많은 투자자들이 이런 쪽에 투자를 더 안 하고 그리고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에너지원에 투자를 하면서 이게 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도 충분히 이렇게 해볼 수가 있는 뭐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그러니까 좀 잘하는 애들,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 잘하는 애들한테는 잘해준다는 얘기예요. 금융시장에서. 그렇죠. 네, 맞습니다. 좋게 해준다. 금리도 싸게 해주고, 맞습니다. 주가도 높여주고, 그게 그 기업한테도 도움이 돼서 결국은 그런 기업들이 힘을 내서 화이팅 할 수 있게 해준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아까 재생에너지 뭐 이런 것도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주가가 최근에 많이 뭐 금리 상승하면서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작년 말 그다음에 올해 초 정도에 굉장히 좋았을 때 기준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시장에서 유상증자를 했는데 사실 유상증자 대규모로 하면 많이 주가 빠지잖아요. 그렇죠.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당시에 보통 당일에 많이 반영을 하는데 그 기업들이 증자를 했는데 거의 빠지지가 않았었어요. 당시에. 주가가 안 빠졌어요. 예, 그 얘기는 조달을 잘 하게 해줬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게 사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 내에서 주식을 사고 파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회사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가 중요해요. 그 산업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근데 그 돈이 들어간다라는 거는 유상증자라는 걸 통해서 들어가는 건데 이게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뭐냐면 잘하는 애들은 잘해준다는 얘기예요. 좋게 돈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그렇게 되고 있고 앞으로는 더 그게 심화될 거다. 맞나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정리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는 사실 이제 주주 관여 활동이라고 해서 사실 기관 투자자 큰 곳들이 투자한 기업들 오일 메이저 뭐 이런 곳에 막 탄소 배출 줄이라는 이런 요구를 하는데 사실 이거는 일반 주주들도 어느 정도는
해볼 수는 있거든요. 할 수 있죠. 예, 그렇죠. 요새 이제 주주들도 권리를 더 목소리를 많이 내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세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투자와 금융을 하면서 뭔가 진짜로 마치 정부만 기후위기 대응하기 위해서 그린 뉴딜을 하는 게 아니라 마치 내가 그린 뉴딜을 하는 겁니다. 네, 투자를 할 때 그 점을 조금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실제로 그 아까 시청자분들도 투자회사 블랙락 이야기도 많이 아, 예, 예.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ESG를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투자에 어떤 기준점을 세우겠다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여기 넣진 않았습니다만 사실 블랙락 얘기도 제가 엄청 많이 하는데 네네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블랙락 투자자 서한, 연례 서한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 왜 투자할 때 금융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정말 잘 레리 핑크 회장이 굉장히 잘 정리를 해놨어요. 그렇구나. 이것만 따로 언제 소개를 해도 굉장히 좋은 뭔가 교과서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역시 잘 핑크 정리가 형이- 되어 있는데요. 예, 레리 핑크 형. 네, 그런 거 잘 정리해놓. 근데 해놨기 제가 때문에. 제가 잠깐만 끼어들면 네. 오늘 그 우리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 정말 적극적으로 댓글 참여해 주시네요. 맞아요, 맞아요. 고맙습니다. 지금 거의 정말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적극적인 활발하게 적이 정말 없었어요. 장난 아니에요. 네. 지금 보고 있는데? 기후와 관련돼서 이렇게 관심이 많으셨군요. 그러니까요. 정말 많은 얘기를 고맙습니다.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네, 기 화이팅. 제 이름이 기환이잖아요. 어? 사실 이름에 그 숨겨진 뜻이 부모님의 큰 기후와 그림인가요? 환경. 아, 정말요? 정말인가요? 기후와 환경에서 기환은 네. 뭐 방금 아니, 생각하신 정답이 건가요? 반가 설마? 그러니까 지금 믿을 뻔했어요, 살짝. 아니요. 그냥 아니죠. 너무 약간 지루할까봐 약간 그냥 드립을 쳐본 거고요. 제가 기후 얘기를 한창 하니까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후와 환경 기환 아니냐고. 그걸로 해 그냥. 그럴까요? 그렇다고 네. 해. 네, 그런 걸로. 지금 그런 시청자분들도 다 속으셔가지고. 그러니까. 네, 다 속으셨다고. 네. 저는 85년생이어서 뭐 그때는 이게 그 정도는 아니었으니까. 유엔의 기후 이것도 없을 때예요. 90년에 네, 시작된 네. 거라. 네, 아무튼 저희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달려왔으니까 네. 결국엔 투자로 지구를 지킬 수 있는 게 어떻게 지킬 수 있는 것인가 이제 투자 네. 관점에서 좀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이거는 넘어갈까요? 이게 이제 아까 ESG 투자를 해야 돈 벌 수 있다라는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차트인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많이 오버된 것 같아서 네, 그냥 이게 뭐예요, 요약하는 근데? 차원에서 그래도 언급은 아, 그래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기업, 탄소 배출 정말 많이 하는 기업의 주가 차트입니다. 이게 보면 날짜가 19년 12월이라고 되어 있죠. 네. 이때 이제 주가가 그 전에 보면 약간 이렇게 올랐는데 이때 주로 나왔던 전망이 2020년에 이익이 오를 것이야. 뭐 이게 이제 원자재 수입하고 하니까 원자재 가격 빠지면 이익이 올라가고 막 그렇거든요. 가동률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 빠지고 이러니까 이익 올라가고 실제로 그거는 2020년에 아마 실제로 많은 부분이 현실화가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주가가 이렇게 빠졌잖아요. 이 기업에 대해서 전 세계 연기금들이 너 석탄 이런 거 너무 많이 해. 탄소 배출 너무 노력 안 해. 엄청 많이 요구를 했는데 이 기업이 전혀 안 들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널 팔아야겠다 해서 연기금들이 대거 매도를 했고 그리고 이 기업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기사로 나온 거죠. 연기금 뭐 이런 데서 다 매도했다. 혼내준 거구나. 혼내준 거죠. 그래서 주가가 훅 빠졌고 뭐 이때 빠진 건 이제 코로나로 빠진 건데 그 이후로도 회복 못해서 대부분 코로나 이후 주가 대부분 회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그 전후로 주가 그쵸, 회복했잖아요. 이 기업 제가 아까 오기 전에 다시 봤는데 대충 한 이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주가를 회복 못하고 있는. 이거 혼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근데 그러게요. 중요한 거는 이익이 올라갈 거라고 전망을 했었습니다. 이게 국내에서 당시 보고서 거 나온 거 보면은 주가 오를 겁니다. 이익 올라갈 겁니다. 얘기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는 해외 투자자들이 마치 ESG 투자가 더 강화되면서 주가가 오르지 못했던 사례고 이게 과거에는 우리가 가치 투자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했던 시기가 보통 한 90년대 이후거든요. 맞아요. 그 전에는 뭐 그렇지 않았고 뭐 저퍼 혁명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지금은 다 이야기하는 PER, 이익 전망 뭐 이런 걸 따지는 이제 가치 투자의 시대가 됐는데 앞으로는 이 토대 위에 ESG와 관련된 주가 흐름이 펼쳐질 가능성은 앞으로 조금 큰 패러다임의 변화다.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봅니다. 네. 아니, 마침 지금 속보도 기후정상회의를 앞두고 구글부터 친트럼프 기업까지 바이든의 탄소 감축 2배 강화 해협 이런 속보도 나왔어요. 그래, 예. 지금 딱 저희 맥락이랑 맞는 내용이네요. 이런 움직임이 그러니까 계속 강화가 되고 있고 그 흐름 속에 우리가 계속 있어서 뭐 이게 뒤로 갈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별로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들도 그래서 어떤 기업을 투자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궁금증이 네. 지금
결국에 그래서- 저희가 딱 모아온 것 모았어요. 같아요. 지금 이렇게 잘 모아왔어요. 지금 뭔가 이게 네. 어떤 느낌이냐면 잘 수업을 들었어요. 네. 자 이제 수업을 들었습니다. 결론은 네. 어떻게? 그 목표를 위해서 잘 왔는데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오늘 이제 이걸 전달드리고 싶은 풀어내야 아까 될까요? 중요한 메시지는 음. 한번 다 말씀드렸고, 네. 그러니까 기후 위기가 중요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정치 참여에 이야기하고 많이. 그렇죠. 세 번째는 투자할 때 기후를 생각하는 투자를 하자. 그렇죠. 그게 도움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 수익률도 도움이 된다. 네. 이 얘기까지 지금 드린 거고요. 네.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지금 뭐 이거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펀드를 설명할 때 보통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네. 이게 사실 글씨가 너무 조그맣게 돼 있어서 다 보이진 않는데 말로 설명해 네, 주세요. 말로 대충 설명하겠습니다. 결국에 기후위기라고 하면 결국엔 에너지 전환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이제 배출량 보시면 에너지 생산, 그다음에 뭐 저장, 이용과 관련된 에너지와 관련된 게 거의 80%, 그다음에 한 20%가 보통 먹는 것과 관련된 겁니다. 네. 그럼 결국 에너지를 탄소를 쓰지 않은 에너지원으로 바꿔야 되고, 그래서 에너지 생산과 관련해서 태양광과 풍력이 있는 것이고요. 네. 그 여기 특징이 과거에 이 화석 에너지와 같은 경우는 그냥 연료 탱크 보관하고 저장하는 게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저장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게 뭐 없었는데, 근데 이 재생에너지, 전기 에너지의 특징은, 특히 재생에너지의 특징은 이 간헐성이라고 해가지고 생산이 많이 되고 적게 되고 이 편차가 크고 우리가 원할 때 생산하고 소비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장해 놓을 때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필연적으로 저장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번 한 거지 굉장히를? 5번? 한 그래서 그냥 투자의 관점으로는 다 있고 에너지 저장을만 고민을 해도 될 수 있을 정도로 그 가운데 있는 게 에너지 저장인데, 어허.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배터리 소재, BMS, 이 가상 발전소 VPP 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에너지 저장과 관련된 배터리, 우리 배터리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 배터리의 그렇죠.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매우 예. 중요하다. 네, 이거 뭐 네. 제가 계산을 한 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일단 이제 수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3부에서 나옵니다. 수소. 3부에서 나오는 맞아요. 수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수소를 보실 때 기본적으로는 전기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를 생산한 전기를 어떻게 저장을 할 수 있느냐에서 나온 게 바로 수소다라는 것이고, 저번에 한번 여기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남는 전기가 많다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게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한 독일 기준 40 뭐 이 정도에서 30 그 정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숫자를 좀 까먹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더 올라가면 당연히 그 싸지는 전기가 더 많아지거든요. 네. 예, 그 국지적으로. 네. 그러면 그때 그 싼 전기로 물을 분해해서 전기를 수소를 수소로 생산해서 저장해 놓고. 저장을 하면 어. 그건 이제 뒤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또 수소의 강점은 오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전기는 몇 달 이상 가면은 방전이 많이 되니까 저장 효율은 장기적으로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배터리의 단점이고, 뭐 근데 거꾸로 장점은 효율이 훨씬 좋거든요. 에너지 전환 효율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배터리를 많이 쓰지만 좀 장기적으로 저장하는 에너지원은 수소로 하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수소를 또 재생에너지를 보완하는 전기로도 쓰기 위해서 연료전지 발전이 나오는 네. 것이고, 뭐 그렇게 이제 수소의 활용처를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거 여쭤보고 싶은데 저도 궁금했던 건데요. 운더보더님께서 수소가 중요한 건 아는데 결국 투자에선 언제쯤 의미 있는 숫자로 나타날지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나 뭐 신재생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이 있잖아요. 수소도 있고 말씀하신 배터리도 있고. 근데 이제 의미 있는 숫자가 나타나는 어떤 순위는 또 뭐가 뒤에 가까울지. 있죠. 수소가 더 뒤에 있죠. 뭐가 가까워요? 배터리보다는 수소가 배터리는 지금도 돈을 벌고 있고, 뭐 배터리 셀 회사 기준에선 뭐 이미 LG화학이 돈을 뭐 벌고 있잖아요. 올해 아마 그 실적이 1분기 실적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예. 그 굳이 하자면 뭐 에너지 이용의 일부는 또 이미 있는 것들이긴 한데, 에너지 생산이 지금 시작이고, 여기 수소 그리고 끝에 있는 탄소 포집이나 이런 쪽은 아직은 지금 막 기사로도 많은 기업들이 탄소 포집 하겠다라고 말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에서는 조금 요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제가 지금 현재 투자하는 것도 좀 에너지 생산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부터 오른쪽인데 네네. 근데 지금 들어가기에 그럼 추천하시는 건 저는 근데 사실 네. 이거는 시기는 그렇게 그 투자자 특정하지 성향에 않아도 따라 다른 거예요. 성향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이오 기업 투자를 할 때 그 당장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 있는 뭐 마일스톤 보면서 투자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수소도 약간 비슷한 지금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바이오 투자를 위험하다고 느끼시는 분도 분명 있겠지만은 또 이게 확실히 맞는 방향이고 적어도 수소는 바이오 기업보다는 나은 게 이게 가는 건 맞거든요. 물론 그 안에서는 기업을 선별해야겠지만 수소 자체가 이제 안 되는 건 그러니까 뭐 이게 없어지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수소는 무조건 가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은 해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현금 흐름이 지금 발생하지 않는 점, 그다음 이번에 금리 때문에 수소 관련 기업도 당연히 많이 빠졌거든요. 이제 그런 네. 거를 고려하셔서 투자를 하는 것은 뭐 충분히 해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표를 보고 생각하셔야 될 거는 각각에 따라서 돈을 버는 기업이 있고 돈을 못 벌지만 먼 미래에 되게 전망이 밝은 기업이 있어요. 그거를 포트폴리오로 짜서 내가 어떤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시는 것도 네네. 좋고 그리고 이제 상황에 그렇겠네요. 따라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먼 미래에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하는 애들은 약할 수 있거든. 네, 그럼 얘를 그렇습니다. 좀 비중을 줄여놨다가 지금처럼 많이 빠지면 좀 비중을 늘렸다가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바꿔가면서 네네. 그나마 좀 변동성을 줄이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네네. 좋네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수소는 좀 돈 번 기간 멀었으면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투자하는 건 이제 그게 이제 어찌 보면 투자의 실력이라고도 볼 그렇죠. 수가 있는 그게 거고. 이제 듀레이션이에요. 네. 에코티 맞아요. 듀레이션이에요. 맞습니다. 어. 정량 듀레이션 굉장히 긴 그렇죠. 듀레이션이라는 수소가 얘기는 길다. 네. 얼마나 오래 기다려줄 수 있니? 그 얘기거든요. 네.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만 해야 된다는 얘기기도 해요. 그리고 아이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존 캐리 기후 특사가 네. 이제 이 얘기는 이제 이것까지 올해 1월 달이네요. 예 1월에 했고 1월 달에. 이러한 분석이 아주 일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맥킨지에서도 이런 분석을 한 걸 제가 본 적이 있고요. 무슨 내용이에요? 근데 영어로 이거는 써있어가지고. 얼마나 커져야 되냐? 왜냐하면 지금 주가 많이 올랐고 뭐 네. 밸류에이션 비싸다 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예. 여기 보면은 그 1.5도를 도달하기 위해서 음. 뭐 이제 여기 보면 뭐 나무가 얼마나 5배 빨리 커져야 돼 있는데 여기 리니어블 에너지 용량은 6배 여섯 배. 빨리 커져야 되고 6배 더 빨리. 6배 어. 그리고 EV는 22배 아. 이게 대충 4천만 대입니다. 전기차 4천만 대. 아. 이게 4천만 대 전체 시장이 빨리 도달하는 게 1.5도 달성에 매우 중요하고 재생에너지 이게 이제 뭐 조금 더 나눠보면 태양광 한 8배 정도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 정도 시장이 커져야만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1.5도에 근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몇십 프로 오르고 말고 한 게 끝이 아니라 그러니까 올해 오르면 또 내년에 빠지면 어떻게 혹시 이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이건 가봐야 되긴 합니다만 예, 뭐 제가 정확히 뭐 내년에 얼마 커집니다 이게 아니라 네. 우리가 1.5도 도달하려면 여기서 계속 더 커져야 된다. 이게 지금 존 캐리 기후 특사가 얘기한 것이고 또 다른 분석 이거는 계산을 해보면 약간 이제 산술적으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오늘 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서두에서 판을 깔아드릴 때 이 기후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진짜 정확히 아세요? 정확히 안다면 거기를 가야 됩니다. 무조건 우리는 지구에서 살려면 화성으로 도망 안 가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역산해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필요한 전기차는 이만큼. 네네. 이거는 이만큼. 그럼 거기로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가야죠. 그럼 가는 과정에서 어떤 기업이 수혜를 볼까요? 그럼 보겠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거의 기후 위기는 전시 상태에 준하는 그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뭐 유력한 보고서 굉장히 나오고 있는데 네. 전쟁이 되면 우리가 뭘 따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진짜 어마어마한 돈을 썼습니다. 안 맞아요. 따지고 막. 지금 바이든 정부가 하는 게 막 돈 너무 푸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가 일부에서 나오기도 했잖아요. 그게 말이 사실은 안 되는 게 기후를 생각하면 이 전쟁하는데 좀 그거를 따져야 되나? 약간 그러니까 뭐 인플레이션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지금 그걸 걱정할 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여기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모든 투자자들이 이해했으면 제 생각에 금리가 저렇게 안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그 생각을 안 하니까 투자자들의 생각이 모여서 이제 금리가 움직였더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듣다 보니까 이 기후위기라는 상황 그리고 ESG 투자 이런 일련의 그런 이야기들이 어떤 거스를 수 없는 게 된 것 같아요 이제. 네, 저는 그렇죠? 그렇게 봅니다. 예, 거스를 수가 없고 그리고 아니, 뭐, 그 인식이 확산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이 가장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면 적기일 수도 그래서 제가 있겠어요. 모신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모신 겁니다. 이 시간에? 네. 적기라고 하다가 네. 금리 뿜뿜 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상태에 왔는데 음. 이제 뭐 앞으로 한번 지켜봐야죠. 이제 기후 정상회의도 있고 뭐 올해 음. 또 당사국 총회도 있고 뭐 하니까 한번 올해 네, 계속 지켜보고 잘 되는지 네. 지켜봐야죠. 기환님 오늘 뭐 여러 가지 시간 정말 엄청 많이 써보는데요? 순식간에 정말 달려왔습니다. 근데 혹시 그래도 해야 되는데 못한 말 있으면 그러니까. 아니 그 더 해요. 서둘러 아니, 말씀하시느라 마지막. 놓친 마무리. 부분이시나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저희 그 아니, 이야기를 듣고 갈게요. 시간 있습니다. 네. 또 하면 더 길어질까봐 아니 그냥 네 농축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그래요? 마무리 발언 한번 해주시죠. 그러면 자 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까지 그래도 저희가 지금까지- 들어볼게요. 지금까지 열렬하게 그 채팅창에서 기후에 대해서 같이 언급해주신 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 하시면서 이것만은 마무리할까요? 기억해 주세요라던가 뭐 이걸 기반으로 해서 투자를 하신다면 이런 부분 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던가.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고 뭐 예를 들어 텀블러 갖고 다니고 뭐 이런 거 하면 이제 저를 막 아치 이제 뭔가 좀 특별한 사람으로 많이 봐주시는 것 같기는 해요. 녹색피. 약간 근데 사실은 이게 제대로 되면 좀 지나면 다 저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 제가 뭔가 특별한 사람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냥 저는 굳이 이런 방송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오기를 좀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뭔가 좀 나처럼. 저처럼 뭔가 기후에 좀 더 투자를 많이 하고 또 기후 얘기 더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것들 탄소 발자국 이런 것도 좀 찾아보면서 아리백 하는 기업들 물건을 좀 더 산다든가 예를 들면 그런 변화들이 기업의 변화가 나오고 세상이 바뀔 수 있고 사실 정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정치. 오늘 여기서 이제 준비할 때 정치 이런 거 안 했으면 한다고 하셨지만 이거는 네네네. 말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그런 요구를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채팅창에서 시청자분들께서 다음에 꼭 한번 나와달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네, 오늘 많아서요. 너무 이상하게 됐는데 네. 방송이 너무 길어져서 아니 네,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다음에 또 나와서 네. 많은 좋은 이야기 네. 부탁을 좀 미리 드려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초대해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